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맑은 물이 흐르고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곳에 돌석이라는 이름의 착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첩첩산중이라 사람들의 왕래가 많지 않았고 밤이면 부엉이 우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아주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돌석이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뒤 홀로 남겨졌지만 부모님이 물려주신 낡은 초가집과 작은 밭 한 떼기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는 비록 가진 것은 넉넉지 않았으나 마음만은 비단결처럼 고왔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법없이도 살 사람이라며 칭찬하곤 했습니다. 그의 집 뒷뜰에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어서 가을이면 붉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풍요로운 풍경을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돌석이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쇠죽을 쑤어 외양간에 있는 늙은 황소에게 먹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집은 비록 흙벽이 조금 갈라지고 지붕에 볏짚이 색이 바랬지만 돌석이의 부지런한 손길 덕분에 언제나 정갈하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밥을 먹을 때에도 마당에 있는 누렁이에게 밥 한 덩이를 떼어주는 것을 잊지 않았고 처마 밑에 둥지를 튼 제비들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돌석이에게 이 집과 동물들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님의 온기가 남아있는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느 늦가을 겨울 채비를 서둘러야 할 무렵이 되자 돌석이는 땔감을 구하기 위해 지게를 지고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은 이미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고 발을 디딜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숲속의 고요함을 깨웠습니다. 돌석이는 굵은 참나무 가지들을 골라 지게에 차곡차곡 쌓으며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냈습니다. 바람이 제법 쌀쌀하게 불어왔지만 부지런히 몸을 움직인 탓에 그는 추위를 느낄 새가 없었습니다. 그는 산 중턱에 있는 큰 바위 근처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하고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가늘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같은 것이 돌석이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바위 틈을 지나는 소리인가 했지만 귀를 기울일수록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이 내는 소리임이 분명했습니다. 돌석이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풀숲을 헤치고 다가가 보니 커다란 바위 아래 푸른 비늘을 가진 뱀 한 마리가 깔려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뱀은 보통 뱀과는 달리 옥처럼 영롱한 푸른빛을 띠고 있어 신비로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가까이서 자세히 살펴보니 뱀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무거운 바위에 꼬리 부분이 눌려 꼼짝을 못하고 있었는데 꼬리 끝부분이 거의 찰려 나갈 듯이 상처가 깊어 붉은 피가 배어나와 주변의 낙엽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뱀은 돌석이를 보고 경계하는 듯 혀를 날름거렸지만 고통 때문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순간 뱀이 무섭기도 했지만 고통스러워하는 생명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조금만 참아라 내가 구해줄게 라고 나직이 중걸거렸습니다. 돌석이는 뱀을 누르고 있는 바위를 들어 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바위는 장정 한 사람이 들기에도 벅찰 만큼 무거웠지만 돌석이는 이를 악물고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바위를 조금씩 밀어냈습니다. 그의 팔뚝에 굵은 핏줄이 솟아오르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바위가 쿵하고 옆으로 밀려나자 뱀은 겨우 몸을 빼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꼬리에 상처가 너무 깊어 뱀은 그 자리에 웅크린 채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자신이 입고 있던 무명 저고리에 끝자락을 주저 없이 찢어 뱀의 상처를 감싸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변에서 지혈에 좋다는 쑥을 찾아 잎을 지식여 상처 부위에 붙인 뒤 찢어낸 천으로 조심스럽게 꼬리를 묶어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다친 짐승을 위하는 마음만은 누구보다 섬세하고 따뜻했습니다. 뱀은 돌석이가 치료를 하는 동안 얌전하게 몸을 맡기고 있었는데 마치 돌석이의 선한 마음을 알아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치료가 끝나자 돌석이는 뱀을 양지 바른 곳에 옮겨주며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기력을 조금 회복한 푸른뱀은 머리를 들어 돌석이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운 파충류의 눈이 아니라 마치 사람처럼 깊은 감사를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뱀은 돌석이 주위를 3번 천천히 돈 뒤 숲속 깊은 곳으로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돌석이는 뱀이 사라진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지게를 짊어지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숲은 어둑어둑해지며 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고단했지만 마음만은 뿌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돌석이는 여느 때처럼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저녁밥을 지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를 들으며 그는 낮에 만난 푸른 뱀을 떠올렸습니다. 잘 살아서 돌아갔으려나 꼬리가 잘 아물어야 할 텐데. 그는 혼잣말을 하며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에 냄비를 불에서 내렸습니다. 밖에서는 찬바람이 문풍지를 흔들었지만 방 안은 아궁이의 온기로 금세 훈훈해졌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저녁상을 물리고 난 돌석이는 하루의 피로가 몰려와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돌석이는 기이한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낮에 구해준 푸른 뱀이 나타나 그의 방안을 환하게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뱀의 몸에서는 신비로운 광채가 뿜어져 나와 어두운 방을 대낮처럼 밝혔고 뱀은 돌석이의 머리맡으로 다가와 입을 벌려 무언가를 톡 떨어뜨리고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돌석이가 깜짝 놀라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여전히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는 꿈이었구나 하고 다시 눈을 감으려 했지만 머리맡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무언가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돌석이는 호롱불을 켜고 머리맡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콩알만한 크기의 영롱한 구슬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구슬은 마치 옥처럼 푸른 빛을 띠고 있었는데 은은하게 빛을 발하고 있어 신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지? 분명 꿈에서 뱀이 주고 간 것 같은데. 돌석이는 구슬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이리저리 굴려보았습니다. 구슬은 차갑지 않고 천처럼 따뜻했으며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묘한 기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돌석이는 구슬의 정체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이것이 보석인지 아니면 산신령이 준 약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무심코 구슬을 입에 가져다 대 보았습니다. 입안에 넣자마자 구슬은 사탕처럼 달콤하거나 쓰지 않고 아무런 맛도 나지 않았지만 혀끝에 닿는 느낌이 매끄럽고 편안했습니다. 돌석이는 구슬을 입에 문 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의 귀에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낯선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주인 양반은 왜 이렇게 짚을 얇게 깔아준 거야. 등이 베겨서 잠을 잘 수가 없네. 굵직하고 투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석이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누가 있는 거예요? 돌석이가 소리쳤지만 대답 대신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멍멍 저 늙은 소는 불평도 많지. 나는 문틈으로 들어오는 황소바람 때문에 코가 시려 죽겠구만. 이번에는 좀 더 카랑카랑한 목소리였습니다. 돌석이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돌석이는 입에 물고 있던 구슬을 퇴하고 뱉어냈습니다. 그러자 방 안은 다시 쥐 죽은 듯 고요해졌고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만 문풍지를 때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다시 조심스럽게 구슬을 입에 넣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주인이 맛있는 콩깍지를 좀 삶아주려나. 지난번 콩깍지는 정말 고소했는데. 그것은 분명히 외양간에 있는 늙은 황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들린 목소리는 마루 밑에 웅크리고 자는 누렁이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돌석이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푸른 구슬이 짐승의 말을 알아듣게 해주는 신비한 보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떨리는 손으로 구슬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뱀이 은혜를 갚으려고 이런 귀한 것을 주고 갔구나. 돌석이는 감격스러움과 동시에 덜컥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외양간의 소가 불편해한다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돌석이는 구슬을 주머니에 잘 갈무리에 넣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헛간으로 가서 짚을 하나를 안고 외양간으로 향했습니다. 늙은 황소는 돌석이가 한밤중에 나타나자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돌석이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짚을 두툼하게 깔아주었습니다. 그러자 황소가 음메 하고 울었는데 돌석이는 구슬을 물고 있지 않았지만 그 울음소리가 마치 고맙네 주인 양반 하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황소의 등을 한번 쓰다듬어 주고는 마루 밑에 누렁이에게도 헌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돌석이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신비한 구슬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헝겊 주머니에 넣어 깊숙이 감추고 베개 밑에 넣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맑게 빛났고 밤새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조차 예전과는 다르게 들리는 듯했습니다. 찌르락이 우는 소리가 마치 내일 일어날 일들을 속삭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돌석이는 평소처럼 일어났지만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당에 참새들이 짹짹거리는 소리가 오늘 아침은 쌀쌀하네 어디 가서 먹이를 찾지 하는 수다로 들렸고 지붕 위를 지나가는 까마귀의 울음소리가 산 너머 김신에 밭에 콩이 널려 있다 라는 정보 교환으로 들렸습니다. 돌석이는 구슬을 입에 물고 마당을 쓸면서 혼자 킥킥대고 웃기도 했습니다. 동물들의 대화가 인간들의 세상사만큼이나 복잡하고 재미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석이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구슬을 탐낼지도 모르고 자신을 미치광이 취급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직 자신과 동물들만의 비밀로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소가 어디가 아픈지, 개가 무엇을 먹고 싶어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고, 동물들은 돌석이를 더욱 따르고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석이가 짐승을 다루는 솜씨가 날로 좋아진다며 그저 감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돌석이의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돌석이는 밭에서 김을 매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마을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잘 짖지 않던 동네 개들이 유난히 시끄럽게 짖어대고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구슬을 입에 물자 멀리서 개들이 짖는 소리가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상한 냄새가 난다. 아주 고약하고 욕심 많은 냄새야. 돌석이의 마음 한구석에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서둘러 호미를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누렁이가 꼬리를 내리고 끙끙거리며 돌석이의 바지가랑이를 물고 놓지 않았습니다. 주인님 조심해요. 나쁜 기운을 가진 사람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누렁이의 말에 돌석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습니다.
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산골 마을에 그리고 자신의 집에 도대체 무슨 일이 닥치려는 것일까요? 돌석이는 대문 밖을 내다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잠시 후 마을길 저편에서 한 중년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값비싼 비단 옷을 입고 있었지만 옷매무새가 어딘가 흐트러져 있었고 눈빛은 번들거리며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마을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묻더니 손가락으로 돌석이네 집 쪽을 가리키며 껄껄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기분 나쁘게 들리던지 숲속의 새들조차 울음을 멈추고 숨어버릴 정도였습니다. 돌석이는 직감적으로 저 사내가 자신의 평온한 삶을 뒤흔들 불청객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내는 거드름을 피우며 돌석이네 집 살인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대문을 발로 툭툭 차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복에 여기 돌석이라는 녀석이 사는가? 내 오랜만에 조카 얼굴 좀 보러 왔네. 돌석이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돌아가신 아버지가 가끔 말씀하시던 먼 친척 어른의 목소리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그리 좋은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돌석이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천천히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과연 이 낯선 방문객은 돌석이에게 어떤 시련을 가져올까요? 살인문을 발로 차며 등장한 사내는 거만한 태도로 마당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그는 뒷짐을 진 채 집안을 휘휘 둘러보더니 마치 물건의 값을 매기려는 장사치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이곳저곳을 훑어보았습니다. 돌석이는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며 공손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렸습니다. 누구신지 모르오나 누추한 곳까지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돌석이의 물음에 사내는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춘식이다. 내 아비의 육촌 형제가 되니 너에게는 당숙이 되는 사람이지. 아주 오래전 네가 코흘리게일 때 고향을 떠나 장사를 하러 다녔으니 네가 모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춘식이라고 밝힌 사내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툇마루에 털썩 걸터 앉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곰방대를 꺼내 물며 불을 붙여달라고 턱짓을 했습니다. 돌석이는 부랴부랴 아궁이에서 불씨를 가져와 그의 곰방대에 붙여주었습니다. 매캐한 연기를 내뿜으며 춘식은 돌석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내 아비가 일찍 죽고 고생이 많았겠구나. 헌대집골이 이게 뭐냐? 비가 새지는 않느냐? 그의 말에는 걱정보다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고 돌석이의 마음을 긁어놓는 가시가 돋친 듯했습니다. 돌석이는 비록 낡았으나 부모님의 온기가 서린 곳이라 저에게는 궁궐과 같습니다. 라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춘식은 돌석이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고 있구나. 이따위 쓰러져가는 초가집이 무슨 궁궐이란 말이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을 서성거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집보다는 집 뒤편에 있는 밭과 감나무에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탐욕스럽게 번들거리는 그의 눈빛을 본 마루 밑의 누렁이가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평소 순하디순한 누렁이가 이렇게 사납게 구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돌석이는 황급히 누렁이를 달랬지만 개는 춘식을 향한 경계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집안을 염탐하듯 돌아다니던 춘식은 다시 마루에 앉아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아, 내가 오늘 불원천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다. 그는 품속에서 꼬질꼬질한 보자기를 꺼내더니 그 안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내 아비가 나에게 써준 차용증이다. 돌석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빚이라고는 져본 적 없이 성실하게 사셨던 아버지가 빚을 졌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돌석이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지만
글을 겨우 읽을 줄 아는 그에게 흘림체로 쓰인 복잡한 문구들은 암호처럼 보였습니다. 춘식은 그런 돌서기를 보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아비가 흉년이 들어 굶어 죽게 생겼을 때 내가 큰 돈을 빌려주었단다. 그때 내 아비는 이 집과 밭을 담보로 맡기겠다고 약속했지. 내가 그동안은 네 사정을 봐주느라 참았지만 이제 나도 사정이 어려워져서 더 이상 봐줄 수가 없구나. 춘식의 목소리는 갑자기 엄한 척 돌변하여 돌서기를 옥죄어 왔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버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남의 돈을 탐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빚이 있었다면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리가 없습니다. 돌서기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춘식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남기겠느냐. 증거가 여기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이 도장이 내 아비의 것이 아니란 말이냐. 춘식은 종이 밑에 찍힌 붉은 도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처럼 보였습니다. 돌석이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춘식은 당장이라도 집을 비우라며 으름장을 놓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는지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다고 했습니다. 내 며칠 말미를 줄 테니 짐 쌀 준비나 하거라. 아니면 밀린 이자까지 쳐서 돈을 갚든지. 그는 곰방대를 털고 일어나며 마치 자기 집 안방인 양마당에 침을 뱉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문 밖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돌석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평화롭던 그의 세상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춘식이 떠난 뒤에도 돌석이는 한참 동안 멍하니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외양간에서 늙은 황소가 음해 하고 길게 울었습니다. 돌석이는 주머니 속에 있던 구슬을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그러자 황소의 울음소리가 말소리로 바뀌어 들려왔습니다. 주인님 속지 마세요. 저 자의 몸에서 거짓말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돌아가신 주인 어른은 저 자를 문전박대하여 쫓아낸 적이 있어요. 황소의 말에 돌석이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춘식을 쫓아낸 적이 있다니 이것은 분명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하지만 돌석이 혼자만의 힘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춘식은 이미 마을 회관 앞 주막으로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떠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막 할머니에게 돈을 쥐어주며 술과 안주를 넉넉히 시켜 마을 사람들에게 대접했습니다. 공짜 술에 기분이 좋아진 몇몇 사람들은 춘식의 화려한 옷차림과 언변에 속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춘식은 자신이 성공한 거상인 척 허풍을 떨며 은근슬쩍 돌석인의 집안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아이고 내 동생이지만 참으로 대체가 없는 사람이었지. 빚을 지고도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자식에게 떠넘기고 갔으니 원. 춘식은 거짓 눈물까지 찍어내며 연기를 펼쳤습니다.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춘식이 보여주는 낡은 종이와 그의 그럴듯한 설명에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긴 흉년 때는 다들 힘들었으니 그럴 수도 있겠구먼. 돌석이 아버지가 워낙 말이 없던 양반이라 속사정은 모르는 거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고 했던가요? 저녁 무렵이 되자 마을 우물가 아낙네들 사이에서도 돌석이네 이야기가 오르내렸습니다. 글쎄 그 착한 돌석이가 쫓겨나게 생겼다지 뭐예요. 당숙이라는 사람이 문서까지 들고 왔다니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어. 사람들은 돌석이를 동정하면서도 문서라는 확실한 증거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석이에게 닥친 불행은 마을 전체의 근심거리가 되기보다는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답답한 마음에 마을 어귀에 있는 큰 느티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그곳은 그가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찾던 곳이었습니다. 찬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데 지팡이를 짚은 꼬부랑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월매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돌석이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돌석아,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그 낯선 사내 때문이지. 할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돌석이는 울먹이며 할머니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춘식이 보여준 문서와 아버지가 빚을 졌다는 이야기, 그리고 집을 비워달라는 협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월매 할머니는 지팡이로 땅을 툭툭 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돌석아, 내 아비는 내가 업어 키우다시피 했다. 그는 굶어 죽을지언정 남의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을 위인이 아니다. 그 문서는 가짜가 분명해. 할머니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돌석이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그 문서는 아주 오래되어 보였고 도장도 분명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당해낼 수 있을까요? 돌석이가 걱정스럽게 묻자 할머니는 쭈글쭈글한 손으로 돌석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기꾼들은 눈을 보면 알 수 있지. 눈동자가 뱀처럼 차갑고 흔들리는 법이야. 그리고 종이는 낡게 만들 수 있어도 그 안에 담긴 사악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는 법이다. 서두르지 말고 찬찬히 살펴보거라. 반드시 틈이 있을 게다. 할머니의 조언은 돌석이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할머니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완전히 저물어 사방이 캄캄했습니다. 돌석이의 마음속 불안감처럼 어둠은 마을을 짙게 덮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다다르자 대문 앞에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춘식이었습니다. 그는 아예 진보다리를 들고 와 있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사랑방에서 묵어야겠다. 자니 내 집이나 다름없는데 여관비를 쓸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는 돌석이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성큼성큼 사랑방으로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돌석이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랑방에서는 춘식이 코를 골며 자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돌석이의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돌석이는 다시 구슬을 입에 물었습니다. 그러자 밤의 정적을 깨고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붕 위의 쥐들이 찍찍거리며 나누는 대화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습니다. 저기 온 뚱뚱한 인간 진보다리에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아냐, 저 인간한테서는 썩은 내가 나. 조심해야 해. 마당의 누렁이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춘식이 있는 사랑방 쪽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도둑놈, 우리 주인님을 괴롭히러 왔어. 내가 엉덩이를 확 물어버릴까 보다. 누렁이의 말에 돌석이는 피식 웃음이 나오면서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짐승들도 저렇게 의리가 있는데 피를 나눴다는 친척이 어찌 저리도 모질 수 있단 말입니까? 돌석이는 누렁이에게 마음속으로 고마움을 전하며 벽에 기대앉았습니다. 그날 밤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 문풍지가 찢어질 듯 울어댔습니다. 돌석이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집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물들의 대화는 계속해서 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외양간의 소는 주인님은 내가 지킨다. 저놈이 밭에 들어오면 뿔로 받아버릴 거야 라고 중얼거렸고 처마 밑의 참새들은 내일 친구들을 불러서 저놈 머리에 똥을 싸주자 라며 작전을 짜고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춘식이 가져온 문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월매 할머니의 말씀대로 그것이 가짜라면 분명 어딘가에 허점이 있을 것입니다. 춘식이 잠든 틈을 타서 문서를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사랑방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동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쥐들이라면 작은 틈으로 드나들 수 있으니 춘식의 짐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돌석이는 까무룩 잠이 들었다가 다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꽃기호 게으른 도둑놈이 아직도 자고 있다. 수탈개 힘찬 울음소리가 마치 춘식을 깨우는 호통처럼 들렸습니다. 돌석이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새 서리가 내려 마당은 하얗게 변해 있었고 공기는 날카로울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그는 우물에서 찬물을 길어 세수를 하며 정신을 맑게 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했습니다. 사랑방 문이 열리고 부스스한 모습의 춘식이 나왔습니다. 그는 간밤에 잘 잤는지 얼굴에 기름기가 흘렀습니다. 어이 조카, 아침밥은 아직이냐? 나는 쌀밥 아니면 안 먹으니 쌀을 안 치거라. 춘식은 뻔뻔하게 아침밥까지 요구했습니다. 돌석이는 묵묵히 부엌으로 들어가 쌀을 씻었습니다. 쌀독에는 쌀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손님 대접을 소홀히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돌석이의 눈매는 어제와 달리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과 동물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그때 부엌 구석에서 작은 생쥐 한 마리가 쪼르르 나와 돌석이의 발치에 멈춰 섰습니다. 돌석이가 구슬을 입에 물자 생쥐가 속삭였습니다. 찍찍 주인님, 저 남자가 어젯밤에 촛불을 켜고 무언가를 몰래 쓰고 있었어요. 분냄새가 아주 독하게 났어요. 생쥐의 말은 돌석이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역시 무언가 있었습니다. 춘식이 어젯밤에 무언가를 썼다면 그것은 아마도 또 다른 가짜 문서이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였을 것입니다. 돌석이는 생쥐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종이를 어디에 두었는지 보았니? 생쥐는 앞발을 비비며 대답했습니다. 베개 밑에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진보다리 안에는 이상한 먹물병도 있었고요.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돌석이는 이제 춘식이 단순한 빚쟁이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꾼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밥을 짓는 척하며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동물 친구들이 전해주는 정보들이야말로 그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 무기를 어떻게 휘둘러야 저 교활한 뱀 같은 춘식을 잡을 수 있을지 돌석이의 머리는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상을 받은 춘식은 밥 투정을 하면서도 그릇을 싹 비웠습니다. 그러고는 이쑤시개를 물고 마을을 한 바퀴 돌겠다며 나갔습니다. 아마도 어제처럼 마을 사람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는 속셈일 것입니다. 돌석이는 춘식이 멀리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마당에 있는 동물들을 불러 모으는 신용을 하며 마음속으로 부탁했습니다. 얘들아, 오늘부터 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지켜봐 다오. 너희들의 눈과 귀가 필요해. 동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대답하며 돌석이의 뜻에 따를 것을 맹세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방역의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바람이 날이 갈수록 매서워지고 하늘은 금방이라도 두 눈을 뿌릴 듯 회색빛으로 낮게 내려 앉았습니다. 돌석이네 집의 평화롭던 공기는 춘식이 눌러 앉은 이후로 무겁고 탁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춘식은 이제 손님이 아니라 마치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된 양 행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안방을 차지하고 앉아 돌석이에게 이래라 저래라. 심부름을 시켰고 돌석이가 애써 모아둔 겨울 양식을 축내며 호의호식했습니다. 이봐, 조카방이 너무 춥다. 군불 좀 더 떼거라. 그리고 저기 광에 있는 곶감 좀 가져오고. 춘식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돌석이는 춘식에게 안방을 내어주고
부엌 옆에 딸린 작은 문간방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문간방은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냉골이나 다름없었고 벽 틈으로 찬바람이 숭숭 들어왔습니다. 돌석이는 얇은 이불 하나에 의지해 밤마다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몸의 추위보다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소중한 집이 낯선 사람의 탐욕으로 더러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돌석이는 웅크리고 누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벽 너머 안방에서 들려오는 춘식의 코는 소리를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춘식은 마을 노름판을 기웃거리러 나갔고 집에는 돌석이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돌석이는 마당에 널어둔 시래기를 거두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지붕 위에서 참새들이 요란하게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소리지만 돌석이는 주머니 속의 구슬을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그러자 참새들의 수다가 낱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짹짹 저 뚱뚱한 인간, 오늘도 마을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고 다니더라. 맞아. 내가 어제 읍내에 다녀오다가 들었는데 저 인간 사실은 큰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대. 돌석이는 하던 일손을 멈추고 참새들의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짹짹 읍내장터 국밥집. 아주머니가 그러던데 춘식이라는 사람이 노름빚을 잔뜩 지고 야반 도주했다는 거야. 잡히면 뼈도 못 추릴 거래. 다른 참새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서 여기 숨어 있는 거구나. 이 집을 팔아서 빚을 갚고 딴 데로 도망가려는 속셈이 분명해. 불쌍한 우리 돌석이 아저씨 어떡하면 좋아. 참새들의 대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춘식이 단순히 옛빚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돌석이의 집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돌석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춘식의 사정이 급박하다면 그만큼 서둘러 일을 처리하려 할 것이고 분명 허점을 보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춘식의 약점을 쥔 것 같아 조금은 힘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고 춘식을 꼼짝 못하게 만들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돌석이는 다시 구슬을 잘 챙겨 넣고 집안 곳곳을 살피며 동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춘식은 술에 거나하게 취해 돌아왔습니다. 그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야, 돌석아, 빨리 나와서 이 어르신을 부축하지 않고 뭐 하는? 걔냐 내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니 아주 상전이 다 되었구나. 돌석이는 묵묵히 나가서 비틀거리는 춘식을 부축해 방에 눕혔습니다. 술 냄새와 역겨운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춘식은 장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만 팔면 다 해결돼. 멍청한 놈들. 춘식이 깊은 잠에 빠지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돌석이는 문간방으로 돌아와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천장에서 바스락 바스락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쥐들이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돌석이는 다시 구슬을 입에 물었습니다. 천장에 사는 쥐 가족이 나누는 은밀한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찍찍, 아까 그 뚱보가 잠들기 전에 뭘 했는지 봤어. 봤어. 품속에서 붓이랑 종이를 꺼내더라고. 근데 그 종이 냄새가 좀 이상했어. 아주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나는데 글씨 쓴 먹물 냄새는 싱싱하단 말이야. 아기 쥐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찍찍, 엄마 오래된 종이에 새 글씨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미 쥐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사람들을 속이려는 거야. 옛날에 쓴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누런 종이를 구해온 거지. 내가 틈새로 엿봤는데 그 남자가 돌석이 아저씨 아버지의 도장을 흉내내서 파고 있었어. 감자 껍질을 깎아서 도장 모양을 만들고 있더라니까.
돌석이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날 뻔했습니다. 감자로 만든 가짜 도장이라니 이것이야말로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돌석이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춘식이 보여준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심증은 있었지만 쥐들의 증언으로 그 방법까지 알게 된 것입니다. 감자 도장은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져서 증거가 사라지기 쉽습니다. 춘식은 아마도 문서를 만든 뒤 감자 도장을 없애버릴 생각이거나 이미 어딘가에 숨겨두었을 것입니다. 돌석이는 날이 밝으면 그 감자 도장의 행방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쥐들이 알려준 정보는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춘식은 늦게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돌석이는 조심스럽게 마당을 쓸면서 누렁이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누렁이는 밤새 집을 지키느라 피곤했는지 마루 밑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돌석이가 다가가자 누렁이는 눈을 뜨고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돌석이가 구슬을 물자 누렁이가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하암 주인님, 어젯밤에 그 도둑놈이 새벽에 몰래 뒷간에 가는 척하더니 엉뚱한 짓을 하더군요. 돌석이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엉뚱한 짓이라니 자세히 말해다오. 누렁이는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멍멍, 그자가 뒷간 뒤쪽 담벼락 아래에 쭈그리고 앉아서 땅을 팠어요. 그리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묻고는 다시 흙을 덮고 발로 꾹꾹 밟더라고요. 냄새를 맡아보니 흙냄새랑 섞여서 쓴 냄새가 났어요. 아마 그 감자 껍질 냄새 같기도 하고. 돌석이는 쥐들이 말한 감자 도장을 춘식이 그곳에 숨겼음을 직감했습니다. 춘식은 증거를 없앴다고 생각하겠지만 누렁이의 눈과 코는 속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돌석이는 흥분을 감추고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춘식이 일어나자 따뜻한 숭늉을 대령하고 그의 비위를 맞추며 의심을 사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춘식은 돌석이가 고분고분해지자 기분이 좋아졌는지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야 네가 상황 파악을 좀 하는구나. 며칠 뒤면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정식으로 집 문서를 넘겨받을 테니 그리 알거라. 너도 갈 곳은 알아봐야지. 춘식의 뻔뻔함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돌석이는 속으로 두고 보자 라고 되뇌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춘식은 문서를 공증받겠다며 서류를 챙겨 읍내로 나갔습니다. 집을 비우기 전 그는 돌석이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집 잘 지키고 있어라. 쥐새끼 한 마리 얼씬 못하게 해 돌석이는 내 다녀오십시오 라고 공손히 배웅했습니다. 춘식의 모습이 고개 너머로 사라지자마자 돌석이는 괭이를 들고 뒷간 뒤쪽 담벼락으로 달려갔습니다. 누렁이가 앞장서서 꼬리를 흔들며 장소를 안내했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이 돌멩이 아래요. 돌석이는 누렁이가 가리킨 곳을 조심스럽게 파헤쳤습니다. 땅은 언지 얼마 되지 않아 부드럽게 파였습니다. 한참을 파내려가자 흙 속에서 헝겊에 쌓인 작은 뭉치가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헝겊을 풀어보니 그 안에는 말라가는 감자 조각과 작은 칼 그리고 먹물이 묻은 붓이 들어있었습니다. 감자의 단면에는 아버지가 쓰시던 인장의 모양이 엉성하지만 그럴듯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그것을 보는 순간 분노와 안도가 동시에 밀려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놈이 아버지를 욕되게 하려던 증거를 찾았어요. 돌석이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증거물을 바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것을 꺼내면 춘식이 발뺌할 수도 있고 오히려 돌석이가 조작했다고 우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돌석이는 다시 헝겊을 잘 싸서 원래 자리에 묻고 흙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주변을 정리하고 낙엽을 뿌려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보는 눈 앞에서 춘식의 죄를 낱낱이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돌석이는 다시 안방으로 돌아와 천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쥐들아 고맙다. 너희 덕분에 큰 단서를 찾았어. 그러자 천장에서 찍찍 우리도 그 나쁜 놈이 싫어요. 주인님이 꼭 이겨야 해요. 라는 응원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당의 참새들도 창가에 앉아 우리가 망을 봐줄게. 그놈이 오면 바로 알려줄게. 라고 지적이었습니다. 돌석이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생명들이 돌석이의 편이었고 그를 지키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돌석이는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장님을 찾아가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이장님, 내일 저녁에 마을 분들을 저희 집 마당으로 모셔주실 수 있을까요? 당수께서 집 문제로 상의할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도 있고요. 이장님은 돌석이의 비장한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알겠네. 자네가 그리 말하니 꼭 사람들을 모아보지. 춘식이라는 그 양반 나도 영 탐탁지 않던 차였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돌석이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판가름 날 것입니다. 그는 주머니 속의 푸른 구슬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뱀이 준 이 선물은 단순한 보물이 아니라 진실을 듣는 귀엽고 정의를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돌석이는 자신이 가진 진실에 힘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고 찬바람은 여전했지만 돌석이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습니다. 밤늦게 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읍내에서 좋은 소식을 들었는지 기분이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조카야, 서류 준비는 다 끝났다. 내일이면 이 집은 내 것이 되고 너는 자유의 몸이 되는 게야. 하하하하하. 춘식은 술기운에 횡설수설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석이는 그런 춘식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겁니다. 돌석이는 조용히 문을 닫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돌석이는 동물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소에게는 내일 사람들이 모이면 큰 소리로 울어달라고 부탁했고 개에게는 춘식이 딴청을 피우지 못하게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쥐들에게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천장에서 대기하라고 일렀습니다. 동물들은 각자의 임무를 숙지하고 결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돌석이와 동물들의 눈빛만이 반짝거렸습니다. 낡은 초가집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돌석이는 일찍 일어나 목욕 재개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비록 기워 입은 옷이었지만 단정하고 정갈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위패 앞에 절을 올리며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부디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이 집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돌석이의 간절한 기도는 아침 안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이제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돌석이네 집 마당에는 하나둘씩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이가 부탁한 대로 이장님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다들 무슨 큰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하며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멍석이 깔리고 어둠을 밝히기 위해 피워놓은 장작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붉은 불꽃을 피워 올렸습니다. 불빛에 비친 사람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호기심이 반반씩 섞여 있었고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묘한 열기가 감돌았습니다. 돌석이는 마당 한 구석에 서서 굳게 닿은 입술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고 그의 곁에는 누렁이가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춘식은 마치 자신이 이 판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안방에서 거드름을 피우며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가장 상석인 툇마루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앉아
마을 사람들을 쭉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자신만만했고 손에는 문제의 낡은 문서가 든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춘식은 헛기침을 크게 한번 하더니 목소리를 깔고 말했습니다. 다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동안 미뤄왔던 집안의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고자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그의 뻔뻔한 태도에 몇몇 노인들은 혀를 찼지만 춘식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장님이 앞으로 나서며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 춘식 양반, 이 집이 자네 소유라는 증거가 있다고 하니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내막을 속 시원히 밝혀보시게. 돌석이는 우리 마을에서 나고 자란 착한 청년일세,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야. 이장님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춘식은 비웃듯 입꼬리를 올리며 보자기에서 문서를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억울하다니요? 여기 이 문서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보시다시피 돌석이 부친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지 않습니까? 춘식이 내밀어 보인 문서는 불빛 아래서 누렇게 바랜 색을 띠고 있어 제법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까이 다가가 문서를 들여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어이고 종이가 삭은 걸 보니 진짜 옛날 것 같기는 하네. 도장도 돌석이 아버지 것이 맞는 것 같아. 저 모양을 내가 기억하지. 사람들의 반응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춘식의 기세는 더욱 등등해졌습니다. 그는 돌석이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들었느냐? 어르신들도 인정하지 않느냐? 이제 그만 고집 피우고 짐을 싸서 나가거라. 그때 돌석이가 묵묵히 마당 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돌석이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인 뒤 춘식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숙 어른, 그 문서가 진정 아버님이 남기신 것이 맞습니까? 돌석이의 차분한 목소리에 장내의 소란이 잦아들었습니다. 춘식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어른에게 말대꾸냐.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받은 것이다. 춘식의 고함 소리에도 돌석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돌석이는 구슬을 입에 물지 않았지만 이미 동물들에게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춘식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어째서 10년도 더 된 문서에서 방금 간 먹물 냄새가 나는 것입니까? 돌석이의 날카로운 지적에 춘식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사람들도 그제야 그러고 보니 묵향이 진하게 나는 것 같기도 하네 하며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춘식은 땀을 삐질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내가 보관을 잘해서 그런 것이다. 좋은 먹은 천년을 간다지 않느냐. 돌석이는 춘식의 변명에 흔들리지 않고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먹냄새는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면 그 문서에 찍힌 도장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님은 생전에 도장을 잃어버리셨다고 하셨습니다. 당수께서 문서를 받으실 때 도장을 직접 찍으셨다면 그 도장의 행방도 아실 것 아닙니까? 이것은 춘식이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야 내 아비가 다시 가져갔으니 내 알 바 아니지. 어딘가에 처박혀 있거나 잃어버렸겠지. 바로 그때 마루 밑에 있던 누렁이가 튀어나와 춘식을 향해 맹렬하게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멍멍 거짓말쟁이 뒤뜰로 가보세요. 뒤뜰에 다 숨겨놨어요. 물론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저 개 짖는 소리로 들렸지만 돌석이에게는 명확한 외침으로 들렸습니다. 돌석이는 누렁이를 진정시키는 척하며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개가 오늘 아침부터 자꾸 뒤뜰 담벼락 쪽을 보며 지저댑니다.
마치 그곳에 무언가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당숙 어른, 혹시 그곳에 무엇을 묻어두지 않으셨습니까? 춘식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친놈 개가 짖는 걸 가지고 사람을 의심해. 내가 뒤뜰에 갈 일이 뭐가 있단 말이냐? 그의 과민한 반응은 오히려 마을 사람들의 의심을 부채질했습니다. 월매 할머니가 지팡이로 바닥을 치며 나섰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더니 춘식아 네가 떳떳하다 하면 뒤뜰을 파보는 게 뭐 그리 어렵겠느냐. 아무것도 안 나오면 돌석이가 잘못한 것이니 그때 혼내도 늦지 않다. 할머니의 서슬퍼런 말씀에 춘식은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이장님의 지시로 마을 청년 2명이 괭이와 삽을 들고 뒤뜰로 향했습니다. 사람들도 우르르 그 뒤를 따랐습니다. 횃불이 뒤뜰을 환하게 비추자 돌석이와 누렁이가 미리 봐두었던 담벼락 밑의 땅이 드러났습니다. 누렁이는 그곳을 앞발로 긁으며 여기야 여기 하고 지저댔습니다. 청년들이 조심스럽게 땅을 파내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춘식은 뒤따라오지도 못하고 마당에 서서 안절부절 못하며 식은땀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흙이 퍼내어지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잠시 후 괭이 끝에 무언가 툭 하고 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뭐가 있다. 청년 한 명이 소리치며 흙 속에서 헝겊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흙이 잔뜩 묻어 있었지만 누군가 급하게 숨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장님이 뭉치를 받아들고 춘식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춘식 양반, 이게 자네 집 뒤뜰에서 나왔네. 우리 한번 열어보세. 춘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흙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장님이 헝겊을 풀자 그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이 드러났습니다. 아직 차에 마르지 않은 붓 작은 칼, 그리고 쭈글쭈글해지기 시작한 감자 조각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감자를 보고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아니, 웬 감자가 들어있어. 이장님이 감자를 집어들어 불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감자의 평평한 단면에는 서툴지만 정교하게 파낸 도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붉은 인주까지 묻어 있어 누가 봐도 도장 대용으로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감자를 깎아서 도장을 만들다니 저런 고약한 심보를 봤나. 여기저기서 탄식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장님은 감자 도장을 문서의 도장, 자국 옆에 대어 보았습니다. 크기와 모양, 심지어 글자의 획까지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춘식 양반, 이게 무슨 짓인가. 죽은 사촌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이런 사기극을 벌이다니 자네가 인간인가? 이장님의 호통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춘식은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쫓아와서 눈이 뒤집히는 바람에 그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비굴한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좀 전까지의 거만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초라한 늙은이만 남았습니다. 돌석이는 그 모습을 조용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한편으로는 핏줄이라는 이유로 저런 사람을 당숙이라 불렀던 것이 서글퍼졌습니다. 월매의 할머니가 돌석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돌석아, 네가 참으로 장하구나. 하마터면 우리 모두가 저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갈 뻔했다. 네가 아니었으면 조상님 뵐 면목이 없을 뻔했어. 할머니의 칭찬에 돌석이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은 당장 춘식을 관에 넘겨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돌석이는 손을 들어 사람들을 만류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도 오죽 급했으면 저런 짓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마을에 더 이상 두을 수는 없습니다.
아버님을 봐서 관에는 넘기지 않겠으니 지금 당장 마을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돌석이의 관대함에 사람들은 감동했고 춘식은 감지덕지하며 연신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춘식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랴부랴 짐을 쌌습니다. 그는 쫓기듯 허둥지둥 옷가지와 잡동사니를 챙겨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마을 어귀를 벗어날 때까지 차가운 눈초리로 지켜보았습니다. 다시는 우리 마을에 얼씬도 하지 마시오. 누군가 소리치자 춘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올 때보다 훨씬 더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춘식이 사라지자 마을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한순간에 걷히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긴장이 풀린 듯 휴 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장님은 돌석이의 손을 잡으며 사과했습니다. 돌석아, 우리가 미안하다. 문서만 보고 자네를 의심했네. 이 늙은이들의 눈이 어두워 진실을 보지 못했어. 돌석이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밝혀졌으니 다행이지요. 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돌석이는 부엌으로 달려가 미리 준비해둔 따뜻한 꿀물을 내왔습니다. 날도 추운데 이거라도 한 잔씩 드시고 가세요. 마을 사람들은 꿀물을 마시며 얼었던 몸을 녹였습니다. 흉흉했던 분위기는 어느새 훈훈한 덕담으로 바뀌었습니다. 역시 피는 못 속인다니까. 돌석이 심성이 제 아비랑 똑같아. 그나저나 돌석이가 어떻게 감자도장을 알았을까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사람들은 돌석이의 기지에 감탄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 시각 지붕 위의 참새들과 마루 밑의 쥐들, 그리고 외양간의 소와 마당의 개도 나름의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돌석이가 꿀물을 나르는 동안 귓가에 동물들의 환호성이 들려왔습니다. 만세 나쁜 놈이 쫓겨났다. 우리 주인님이 이겼어.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동물들의 순수한 기쁨이 돌석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돌석이는 사람들에게 웃어 보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동물 친구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석아, 오늘 밤은 푹 자거라. 그래, 내일 보자. 사람들의 따뜻한 인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텅 빈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지만 예전의 적막함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평화와 안도감이 깃든 편안한 고요였습니다. 돌석이는 마당에 남은 불씨를 정리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이 얼굴을 내밀며 돌석이네 집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외양간으로 가서 소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소는 커다란 눈망울을 껌뻑이며 주인님도 고생 많았어요 라고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돌석이는 다시 누렁이에게 다가가 목덜미를 긁어주었습니다. 누렁이는 기분 좋은 듯 꼬리를 살랑거리며 돌석이의 손을 핥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들이 없었다면 오늘 같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돌석이는 문간방이 아닌 이제 다시 자신의 차지가 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춘식이 어지러뜨려 놓은 물건들을 치우고 이불을 새로 깔았습니다. 방 안에는 아직 춘식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자 찬바람과 함께 싹 씻겨 나갔습니다. 돌석이는 방 한가운데 대자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장의 쥐들도 이제는 조용히 잠이 든 모양인지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집은 지켜졌고 돌석이의 명예도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동물 가족들과 함께 계속 이 집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기뻤습니다. 돌석이는 주머니 속에 구슬을 꺼내 베개 밑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이 구슬이 가져다 준 시련과 축복을 생각하며 돌석이는 긴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는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승리의 노래처럼 들려왔습니다. 춘식이 마을을 떠나고 난 다음 날 아침 돌석이네 집 위로 떠오르는 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찬란했습니다. 지난밤의 소동이 마치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른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대문을 활짝 열어 젖혀놓쳤습니다. 신선하고 차가운 아침 공기가 집안 구석구석에 배어있던 묵은 먼지와 춘식의 흔적을 씻어내려는 듯 시원하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마당의 흙은 밤새 내린 서리로 단단하게 굳어 있었지만 그 위를 밟는 돌석이의 발걸음은 솜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는 가슴을 크게 펴고 심호흡을 하며 다시 찾은 평화의 냄새를 마음껏 들이마셨습니다. 돌석이는 가장 먼저 부엌으로 들어가 춘식이 쓰던 그릇들과 물건들을 모두 꺼내어 닦았습니다. 비록 물건에는 죄가 없으나 탐욕스러운 마음이 닿았던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는 우물에서 길어 올린 맑은 물로 솥을 닦고 행주를 삶아 마루를 닦았습니다. 쓱싹쓱싹 솔질하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돌석이의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힐 때쯤 집안은 예전의 소박하고 정갈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툇마루에서는 윤기가 흘렀고 창호지 문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비쳐들어와 방 안을 온기로 채웠습니다. 집 정리를 마친 돌석이는 외양간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늙은 황소의 목을 끌어안으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고생 많았다. 정말 고마워.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구슬을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그러자 황소의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매 주인님, 이제야 집이 제대로 돌아온 것 같소. 어제 그 나쁜 놈이 나갈 때 내 속이 다 시원하더이다. 돌석이는 황소의 말에 빙그레 웃으며 여물을 평소보다 2배로 넉넉하게 주었습니다. 황소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여물을 맛있게 씹으며 만족스러운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다음은 누렁이 차례였습니다. 돌석이는 부엌에서 어제 챙겨둔 굵은 뼈다귀 하나를 꺼내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누렁이는 뼈다귀를 보자마자 꼬리가 떨어져라 흔들며 달려들었습니다. 멍멍 주인님, 최고, 이 냄새는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누렁이의 기쁨에 찬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돌석이는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아니었으면 그 증거를 찾지 못했을 거야. 내 공이 제일 크다. 누렁이는 뼈다귀를 물고 툇마루 및 자신만의 보금자리로 들어가 행복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돌석이는 지붕 위에 참새들과 천장에 쥐들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쌀독에서 쌀을 한 줌 퍼내어 마당 한 구석 평평한 돌 위에 뿌려주었습니다. 짹짹 잔치다. 잔치 돌석이 아저씨가 쌀을 주셨어. 참새들이 때로 날아와 쌀을 쪼아 먹으며 즐겁게 지저귀었습니다. 그리고 부엌 구석진 곳에는 쥐들을 위해 볶은 콩과 멸치 몇 마리를 놓아두었습니다. 찍찍 역시 우리 주인님은 마음씨가 고와.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살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야. 동물들의 행복한 대화를 들으며 돌석이는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음을 실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석이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제 춘식에게 소가 돌석이를 의심했던 것이 미안했는지 손에는 떡이며 과일이며 작은 선물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돌석아, 어제는 정말 미안했네. 우리가 늙어서 분별력이 없었어. 옆집 김씨 아저씨가 머쓱하게 웃으며 사과했습니다. 돌석이는 손사래를 치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런 문서를 보면 속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돌석이의 넉넉한 마음씨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돌석이는 찾아온 손님들을 그냥 보낼 수 없어 큰 솥을 걸고 팥죽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팥을 삶아, 으깨고
찹쌀로 빚은 새알심을 동동 띄운 팥죽은 애군을 쫓고 복을 불러온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고 구수한 팥 냄새가 담장을 넘어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지나가던 아이들도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대문 기웃거렸고 돌석이는 아이들을 불러들여 따뜻한 팥죽 한 그릇씩을 쥐어주었습니다. 마당은 금세 작은 잔치집처럼 시끌벅적하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월매 할머니도 지팡이를 짚고 마시를 나오셨습니다. 할머니는 김이 오르는 팥죽 그릇을 받아들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돌서가 이 팥죽 맛이 일품이구나. 내 어머니 솜씨를 그대로 물려받았어. 할머니의 칭찬에 돌석이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돌석이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마음은 언젠가 통하는 법이다. 네가 동물들을 사랑하고 집을 아끼는 마음이 하늘에 닿아 그 뱀이 너를 도운 것이야. 할머니는 마치 돌석이의 비밀을 알고 있는 듯한 묘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저녁이 되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춘식이 있을 때의 숨 막히는 정막과는 달랐습니다. 든든하고 따뜻하며 안락한 휴식이 깃든 고요함이었습니다. 돌석이는 마당에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겨울 밤하늘에는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가 운치를 더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대나무 숲을 흔들었지만 이제 그 소리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돌석이는 방으로 들어와 호롱불 아래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푸른 구슬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구슬은 여전히 신비로운 푸른빛을 발하며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구슬 하나가 돌석이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뱀을 구해준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보답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돌석이는 구슬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능력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그는 동물들의 말을 알아듣는 것이 때로는 즐겁고 유익했지만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슬이 없어도 이제는 동물들과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말을 알아듣지 못해도 눈빛만 봐도 숨소리만 들어도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느끼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언어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돌석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작은 자개함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오신 귀한함이었습니다. 그는 고운 비단천으로 구슬을 조심스럽게 감싸 함 안에 넣었습니다. 고맙다 푸른 구슬아. 네가 필요할 때가 또 오겠지만 평소에는 네 힘을 빌리지 않고 내 마음의 귀를 열고 살도록 노력해 볼게. 돌석이는 뚜껑을 닫고 함을 장롱 깊은 곳에 다시 갈무리했습니다. 구슬을 봉인하자 귓가에 들리던 미세한 벌레 소리와 쥐들의 속삭임이 사라지고 평범한 밤의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기이하게도 구슬을 넣고 나니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졌습니다. 돌석이는 방문을 열고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얀 눈송이가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눈은 소리 없이 내려와 마당의 장독대에도 감나무 가지에도 그리고 돌석이의 어깨 위에도 살포시 내려 앉았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덮이면서 마을은 더욱 포근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로 변해갔습니다. 돌석이는 펑펑 쏟아지는 눈을 바라보며 어딘가에 있을 푸른 뱀에게 마음속으로 안부를 전했습니다. 부디 겨울잠 잘 자고 내년 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 밤이 깊어지자 눈발은 더욱 굵어졌습니다. 돌석이는 문단속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등을 대고 누우니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들었던 동물들의 목소리 대신 이제는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낡은 괴종식의 소리와 문풍지를 스치는 바람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는 소미불을 목까지 끌어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내일 아침 눈 덮인 마당을 뛰어다닐 누렁이와 하얀 눈 모자를 쓴 장독대의 풍경이 그려졌습니다. 돌석이는 꿈결 속으로 빠져들면서 문득 아버지가 하시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집이란 단순히 비바람을 피하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뉘고 사랑을 키우는 곳이다. 이제 돌석이는 그 말의 참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춘식과 같은 욕심쟁이는 결코 알 수 없는 지키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지난 며칠간의 기억을 뒤로하고 깊고 편안한 잠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돌석이네 초가집은 하얀 눈 속에 파묻혀 마치 동화 속의 집처럼 아늑해 보였습니다. 외양간의 소도 마루 밑에 개도 천장의 쥐들도 모두 주인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고난잠에 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이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준다면 추운 겨울밤도 결코 춥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착한 청년 돌석이의 이야기는 밤새 내리는 눈처럼 소복이 쌓여 먼 훗날까지 이 마을의 아름다운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상월 마을의 밤은 깊어가고 눈은 그치지 않고 내려와 세상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돌석이의 코는 소리가 조용히 방안을 채우고 꿈속에서 그는 여전히 동물들과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맑게 불던 날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따뜻하고 평온한 겨울밤의 꿈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도 돌석이의 따뜻한 팥죽 한 그릇 같은 온기가 오래도록 남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걱정 근심 모두 내려놓고 편안한 잠 청하시길.